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 시간에는 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낙동강하구 무인도에 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150억 원대 전화금융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의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주변 4개 지자체가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빈대가 발견되면서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은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에서 열린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해 119표를 얻은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습니다. 3위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쉬운 결말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부산 시민과 충분히 논의해 2035년 엑스포 유치 도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확장 메가시티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지방들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먼저 부산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전을 계기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현실로 다가왔고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울경 광역 경제권 도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은 엑스포 유치전 과정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일단 2029년까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법은 조기 개항을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직항 노선을 이용해 부산을 직접 찾는 기회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도심과 가덕 신공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부산형 급행철도, 즉 VTX 추진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명지와 하단, 북항, 센텀시티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4조 7,600억 원을 투입해 54km 구간에 7개 역을 설치해 AI 기반 자율주행 수소 전동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가덕 신공항에서 북한까지 18분, 오시리아까지는 33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서 부산권을 빠르게 잇는 획기적인 교통 환경을 제공하여 15분 생활권 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탄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는 추진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교통 인프라까지 확충되면 부울경 광역 경제권이 실질적으로 큰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부산 중심의 국가 동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이 오랜 수건 사업으로 되풀이해온 지역 균형 발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일정에 맞춰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공단법이 아마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만큼 아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 중에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내년에 또 보상과 실시 설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행정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당에서도 챙겨 나갈 것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 동남권의 메가시티의 꿈은 조금씩이나마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중심 발전으로 인구 감소 등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동남권 경제 활성화에도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화물터미널은 복수건설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공항 기능 수행을 위한 각종 기술 협의를 비롯해 관광객 유치 방안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도를 바꿀 신공항 건설의 날개짓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 차질 없는 개항을 위한 각종 협약 체결과 항공산업의 밑거름이 될 싱크넷 출범 등의 다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두고 논란이 된 화물터미널 건설은 군위와 의성에 여객기용 화물터미널과 화물 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각각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토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을 복수로 설치하는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세기 취항 업무 협약도 일찌감치 체결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중국 남방항공과 협약을 맺고 우선 과제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숫자가 엄청 증가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의 트렌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경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데 오늘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이펙 유치에도 큰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도 구성했습니다. 산학, 연관이 힘을 합쳐 신공항이 개항하기 전까지 항공물류 기업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데 관련되는 모든 그 각종 기술적인 업무들이라는 교육 훈련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정비 같은 그런 기술 훈련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상 조업이나 정비 이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항공 관련해서 대학, 글로벌 기업, 우리 또 시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공산업 또 물류 경제권 이런 것에서 결국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공항을 하늘길로 연결하는 UAM 도입을 비롯해 철도와 고속도로 연결 등의 청사진도 지속해서 제시되면서 신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서울 서북부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인 통일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서울시는 통일로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은평구 불광동부터 종로구 세검정까지 이어지는 제2통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은평구를 비롯한 서북부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세검정 일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딜라이브 이주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악산과 북한산, 인왕산에 둘러싸인 이곳은 서울 종로구의 세검정 일대입니다. 고급 주택이 많아 이른바 부자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손꼽히는 교통 취약 지역 중 하나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탓에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지하철도 없습니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인데 광화문에서 집회나 행사가 있으면 노선이 바뀌거나 운행이 중단됩니다. 버스와 자차, 택시조차도 저희 동네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너무 막히고. 그러면 이동권이 자유도 지금 없고. 이런 상황에서 10여 년 전 추진하다 엎어진 세검정 구파발 터널을 서울시가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검정 구파발 터널. 예전에는 은평세길로 불렸던 이 사업은 통일로의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고자 은평구 불광동부터 세검정까지 이어지는 5.8km 정도의 터널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세검정에서부터 성북구까지 이어지는 평창터널도 함께 구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었고 이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랑 이제 실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실시 협약 체결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등 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종로구 세검정 일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면 정체가 심한 상황이라 교통이 분산되기보단 엎친 데 덮치는 격이란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 분지 안에다가 그 교통이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나갈 데가 터널밖에 더 있겠어요.
토들은 한정돼 있고 돈을 또 만듭니까? 오래전부터 지하철역을 바라온 주민들은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만 감수해야 하는 거냐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GTX-A 환기구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역을 약속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죠. 첫 번째 신문당선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강북 횡단선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우리 주민들 이제 더 이상 관망하면 안 됩니다. 세검정 주민들은 지난달 세검정 구파발터널 반대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서울시에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도 접수했습니다. 출구 속에서 쏟아져 나올 수십만 대 은평구 차량들 매연을 365일 24시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지하를 내어주는 세검정에게 하사하는 서울시와 은평구의 고마운 선물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서울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두 터널의 차로를 기존 계획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소형차 전용 도로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이 자칫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진 않는지 들여다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옥정 신도시에 이어 회천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는 2025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2년을 앞두고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G헬로비전 김신혜 기자입니다. 택지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양주 회천 신도시. 1단계 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고 2단계와 3단계 부지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 목표는 2년 뒤인 2025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공공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회천 신도시를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한 공공시설이나 뭐 공원시설도 없이 그냥 주거시설만. 이처럼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 사업 시행사인 LH가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국토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 부지의 주상복합 시설을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에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LH는 회천지구 활성화와 GTX C노선 추진 등 주변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LH의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도시지원 시설은 저기 회천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런 부지를 갖다가 또 아파트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여기 회천 신도시 입주민들 생각으로도 좀 부적절하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LH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문화 체육 활동도 하고. LH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28일 새벽 4시쯤 사상구 엄궁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족관과 주방용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하구 무인도에 번호를 조작하는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150억 원대 전화금융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섬 인근 어민까지 감시역으로 끌어들여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 0.46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신자도입니다. 갈대밭에 숨겨놓은 천막에서 배터리와 중계기가 나타납니다.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장치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중국 현지 6곳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차리고 사기를 벌인 혐의로 콜센터 팀장 A씨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금융기관, 자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328명을 속여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제리로 보이는 낙동강 하구의 7개 모래섬은 무인도 중에서도 절대 보전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일당은 평소 허가 없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인근 어민 2명에게 돈을 주고 단속의 낌새가 보이면 원격으로 장치를 끄는 등 1년 넘게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 무인도로 추정이 돼서 무인도로도 이제 뭐 해양경찰이라든지 어민들 통해서 어선을 통해서도 접근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발신번호 중계기를 꺼버리거나 통화량을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피한 걸로 봤을 때 무인도가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상 오토바이를 직접 공수해가지고 저희 경찰관이 직접 수상 오토바이로 우회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단속한 사례고요. 이들은 또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원룸이나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오토바이 등에 싣고 다니게 하면서 중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칫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동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 4개 구가 힘을 합칩니다. 부산시와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서부산 발전을 막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서부산 발전 협의체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와 강서구, 사상, 사하구가 함께 고질적인 부산의 동서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가 만약 해운대라면 지금 이걸 이래 놔놓고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떼내었습니다. 나도 시에서 기획재정관을 했는데 내가 막상 여기 와보니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서부산 발전을 논의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박형준 시장 제안에 따라 협의체가 발족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산에는 민간 자본이나 그리고 또 지방 정부의 재원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여기 살고 있는 사람, 또 관광이라든지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많이 투여가 되어 왔지만 서부산에는 그 점이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부러라도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재원의 투자를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단체장 분기별 정기회의와 실무진 회의 등을 진행합니다. 서부산권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대티터널 도로 개설과 다대포 해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낙동강 생태관광센터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또 서부산권에 부족한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확대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태원 북구청장은 북구 발전을 위해 덕천동 새 구청사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또 용도 변경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또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단계가 되는데 그것부터 이거 용도 변경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만 별건으로 이렇게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부산시 조례로 제한되고 있다며 낙동강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용도 지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업 지역에는 개발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비유로 한 어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의 강남과 같은 한강의 주변과 같은 그런 사람이 좀 제대로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드는 그런. 서부산권 4개 구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 김해시와 함께 낙동강 협의체를 꾸려 낙동강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공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출범 후 첫 컨퍼런스가 열려 다양한 발전 방향들이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 문제 해결 성과 공유회에서 부산시의 고령자 인지장애 및 근력 감소 예방을 위한 디지털 돌봄 서비스 구축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스로 해결단을 결성하고 65세 이상 노인 100명으로 이루어진 참여단 중 인지 감각과 근력 감소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12월 초부터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을 전수조사해 법령 위반 학교 엄중 조치와 불합리한 선발 전형 개선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최근 한 사립초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 제출과 인터뷰로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자녀 정원만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혜 전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빈대가 발견되면서 공공시설 등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4일 처음으로 빈대가 출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빈대 소식에 많은 승객이 오가는 도시철도는 비상입니다. 빈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빈대가 서식하기 좋은 의자 아래 등 전동차 객실 좌석에 진공 흡착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철도 전 객실 내 빈대 서식 유무도 진단하는 등 빈대 확산 방지 방역에 나섰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빈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열차를 입구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객실의 호차와 전동차 편성 번호를 콜센터로 알려주시면 신속히 해당 열차를 입고해 조사 후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평소 주기적으로 전동차 객실 내부를 청소하고 전동차 객실의 일반석과 교통약자석 전체에 연 1에서 4회 고온 습식 클리닝과 진공 청소를 실시합니다. 부산시 16개 구군도 숙박시설과 목욕탕, 요양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3,5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펼칩니다. 일찌감치 특별 방역단 운영에 나섰던 수용구는 빈대가 나오면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담은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빈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생존 개체 및 탈피각, 알 등을 제거하고 스팀 청소기를 이용하여 고온의 열 처리를 수행하고 또는 스팀 청소기가 없는 경우에는 헤어드라이어의 고풍, 온풍으로 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화학적 살충제는 사람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다만 물렸을 때 간지러워 수면을 방해하거나 긁어서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